안녕하세요. 5월 9일 주간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볼게요. 돌파가 됐는지 이제 돌파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일본 기준으로 행잉이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여기도 행잉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정고점을 뚫으면 우리나라도 3,500 가고요. 여기서 내려서면 못 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나스닥 종합지수 한번 보면요. 일본 기준으로 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 지표만 봐주시면은 다우존스 오르고 S&P, 나스닥 다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빅스는 이번에도 똑같이 해지를 해주시거나 다음에 탈출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내려앉을 거예요. 그리고 원 달러율은 111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야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는 원엔도 떨어지는데 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지고 올라가죠. 그만큼 유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분위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블랙키위 검색을 했는데 크래프트 톤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제 모바일로 배틀그라운드가 거래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크래프트 톤에 투자한 창투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큰 게 없고요. 백신 예약이 이렇게 나오는 정도면 좋고요. 일론 마스크의 도지코인도 주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가 이제 신문기사 자료를 보고 정리해 놓은 자료거든요. 먼저 보시면은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이렇게 작아요. 실업자가 많다는 겁니다. 강의 실업률은 떨어진 거고요. 고용 정상화까지. 그러니까 돈을 풀면 올라갔지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업 자체가 성장되지 않으면 특히 코로나로 부진된 산업이 성장되지 않으면 이 실업률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행산업 종사자들, 그 다음에 스튜디오스들 취업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22 유럽에서도 불평등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는 거는 경제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2022년에 완전 고용이니까 그때쯤에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이 고용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유발을 시키려고 노력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최저임금 상승이에요. 화이자 백신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 아직까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글로벌 제약사들, 특히 우리나라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도 상당히 리스크가 됩니다. 왜냐면 그거 이렇게 상용을 해서 대량 생산해서 화이자가 이득을 누리면 화이자는 벌써 이득을 66조 이상 가져갔고요. 치킨게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호주 중앙은행 금리 동결이고요. 이거 자산 매입을 축소, 테이퍼링을 이유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미국이 하지 않으면 크게 안 되는 거고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상화폐 투기 수단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주의를 가지시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번에 거는요. 이제 미국 뷰를 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뷰가 어떤지 보고 반도체 추락에 이 파란색을 해놓은 거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도체가. 그 다음에 백신 코로나 할 때 백신 접종을 인도가 아직도 40만 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주로 순서를 다시 배열했고요. 해운, 호텔, 여행, 조선수, 영화, 엔터, 항공. 엔터가 앞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하이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가 다 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국내는 국외의 유지를 좀 더 모셔가지고 원설사를 조금 더 잘 보시면 되고 미국의 대부 정책이 조만간 중요한 이슈로 나올 거고요. 5월 21일 날 우리나라와 한미회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결과물이랑 그 다음에 북미 회담이 혹시라도 연말에 일어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게 H&M의 성장성도 연결됩니다. 5만 원 됐을 때는 매도하는 게 조금 좋아 보이긴 한데 다 매도는 아니고요. 일부 매도는 좋아 보이긴 한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세부 이슈들이 있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RB는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하고요. 이게 마무리되는 게 테이퍼링이고 왕장어를 주는 게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 바이든 정부도 똑같은 방향입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증세안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붕괴된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지원해 줄 테니 마음껏 사업을 해봐라.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돈을 풀어줄 테니 마음껏 해보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여행, 호텔, 항공뿐만 아니라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가분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잘 보면 이렇게 망가진 산업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쉽지 기존에 있던 뉴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자본시장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산업이 최소한 열 놈이 있다고 하면 여행 업종에 10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최소 5개 기업을 살리고 그다음에 넘어갈 겁니다. 아니면 3 개의 기업까지 이제 재정 흑자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 "재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줄여 나간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FRB랑 지금 옐렌 재무장관은 미국의 성장이 미국의 끝이 아니고 세계의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미국한테 이롭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탈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장부터 가동하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 천천히 하면 유럽이나 동남아나 그런 아프리카나 각 지역의 코로나로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성장이 나와 가지고 뉴딜을 정책을 펼친다면 미국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성장한 산업들에서 유발되는 피해가 또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금리가 낮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폭발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들이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계도 많이 지르고 새롭게 건축물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R&D 사업도 막 공격적으로 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시기만. 그러면 버블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나는 거고 전체적인 전 산업에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패드에서 우려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지금 요게 먼저고 그다음에 따라오는 거고요. FRB랑 옐렌 재무장관은 여기 있는 코로나, 실업자 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이 뒤에 거 인플레이션을 잡으러 갈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데뷔는 2022 년부터 잡기 시작할 거고 더블딥 같이 좀 하락이 30% 정도 20-30% 세게 오는 거는 3 년도 지나서 한 4 년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관점이라서 먼저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뷰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FRB의 코로나 탈출은 금리 인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코로나 위기 극복이 먼저예요. 6 월이나 7 월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양적 완화를 바로 안 들어갈 거고요. 실업률이 이번에 안 좋게 나왔잖아요. 다음 달도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 달도 안 좋게 나온다. 돈을 안 풀면 안 좋게 나와요. 그리고 돈을 푼다고 해서 회복이 안 돼요. 무너진 산업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산업들 중에 흑자가 제대로 나는 기업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테이퍼링은 이제 캐나다 시작하고 뭐 개발도상국급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테이퍼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테이퍼링 자체도 안 해요. 채권 뭐 매입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할 이유도 별로 없긴 해요, 실제로. 근데 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여행, 호텔, 항공 영세하신 분들 다 거의 인제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산업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지원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그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해 주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QE가 종료가 일어나면 그다음에 양적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상은 2024년 3 월로 돼 있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영상은 따로 한 번 더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말을 믿으면 됩니다. 채권 매입과 금리 인상.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채권 매입의 단계적 축소와 금리 인상인데요. 이게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시점은 아까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망했던 사업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산업이 회전이 될 때 그때부터 이 단계가 나온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제 반도체 시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바꿀게요. 인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없애도 될 것 같아요. 테크 쪽에서 반도체 수요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있어요. 가상화폐는
인제 가격이 높아졌어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면은 인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요. 이게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1억 을 투자해서요 100만 원짜리가 되면은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만들 수 있으면 D램이나 SSD를 넣을 때 10만 원이고 한 뭐 5만 원, 10만 원은 부품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그래픽 카드까지 다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그러면 똑같은 1억 이라는 돈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는 그러니까 팔려 나가는 반도체는 처음 예전에는 100 대였다면 지금 50 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빅사이클이 올 듯 말 듯한 지금 분위기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이것도 지금은 공급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은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못 파는 거고요. 수요 입장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또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한테 부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자동차 반도체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빅사이클로 오는 거고요. 가상화폐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운이 될수록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장 요소가 강범위라고 했는데 4K, 8K가 저는 좋게 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랑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 사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그다음에 PC, 그다음에 이번에 하이브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화질이 필요하고 끊김이 필요하며 끊기지 않는 게 그러니까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와 5G에서도 동등하게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매력적이죠. 요 제대로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매출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치고 나가 버리면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매집이 쪼끔 필요는 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현황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4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500만 명을 돌파할 거고요. 상반기에 이제 계획을 보니까 1,200만 명이더라고요.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이후에 인제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인도예요. 문제는 40만 명 돌파하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얘네는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도 700 명인데 5월 9 일자 인제 예상은 한 500 명대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운 그러니까 증시가 안 되기 때문에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더 떨어진다면 주가에는 더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파란 게 많죠? 그러니까 떨어지고는 있어요. 인제 잡혀 나가는 거고 백신이 많이 늘면 늘수록 그러니까 영국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떨어지고 있죠. 미국은 떨어지고 있고 지난주보다 더 떨어진 거죠. 1주 단위로 제가 계속 갱신을 해 드리니까요.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파란색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코로나도 올해 안에 그냥 인제 독감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습니다. 자, 이게 크죠. 미국에서 특허권 일시 중단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바이오 지수 자체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백신을 이만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접종 계획은 상반기에 1,2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합니다. 1,200만 명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인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인제 어느 정도는 또 완화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거고요. 인제 제가 생각에는 2,400만 명을 돌파하면은 절반이 넘게 맞은 거기 때문에 더 안전해질 겁니다. 고위험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이게 부작용이 발생해서 예방 접종 결과로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렸을 때 더 위험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게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예방 접종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맞고 싶어 하는 예방 접종이 되는 시점은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향은 지금 예방 접종을 막기 위해서 아까 블랙키위에서 검색했을 때도 예방 접종이 있었잖아요, 신청하는 거.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인데요. 확진자는 600명대 평균 내서입니다. 600명대라고 보시면 되고 백신 예방접종 지연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고요. 대형 바이오 수혜는 동그라미고요. 이제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화이자가 신청한 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나오는 건데 화이자가 신청한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어 일반 약품처럼 처리하겠다라고 된 거죠. 그러면은 마스크처럼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후발 개발 성공 기업을 할 때는 저는 악재로 봅니다. 왜냐면 먼저 성공한 기업들이 이 시장을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되었어요. 그래서 후발 개발 성공 기업이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악재인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존에 뭐 백신 제조하고 치료제 한다는 것들도 쏘쏘가 보입니다. 치료제만 그나마 쪼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매수 모르고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게 약간 나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한테 큰 이익을 많이 줬고 둘 관계가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제가 추천하는 기업이 화이자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천하게 되는 그런 게 되고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뉴스로 봤을 때는 네 그거의 결과물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포스트 코로나 현황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해운 업종은 좋고요. 계속 좋을 겁니다. 3-4 분기까지 좋다고 확실하게 예측이 되고 실제로도 모질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해운 업종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이익은 H&M 기준에 2 조에서 3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1-4 분기 실적은 다음 주 발표되니까 다음 주 실적까지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1-4 분기보다 2-4 분기가 좋고 2-4 분기보다 3-4 분기보다 좋다는 얘기가 있고 2-4 분기에 대한 이야기도 쪼끔 나올 것 같습니다. 호텔 업종은 국내 여행은 호황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국내 관광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거의 인제 50%만 넘겨버리면 충분히 가능한데 50%는 3-4 분기 때 11월 되면은 거의 인제 백신 면역 간다고 하거든요.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물가 상승 분명히 발생합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접종률 1.1 이에요.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일본은 여행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 업종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백신 여권 도입하고 자유 왕래되는 거고요.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이 먼저 수요 폭등을 했죠. 그리고 중국인 관광 재개 동계 올림픽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연결될 거고 BTS가 만약에 인제 6월에 턴해서 나올 때 히트를 치면 인제 주가가 더 상승될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통계량과 수치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3 개는 꼭 포트폴리오에 구축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업종은 여행업종 증대로서 항공 여객 등이 재가동될 거고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6월에 합병되고 난 다음에 진짜 프리미엄 항공사는 하나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인제 상대방 국가에 프리미엄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인은 국내 항공사를 좋아해요.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 업종에서는 하이브가 추천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고요. 이거는 지금 턴어라운드 된다는 게 큽니다. 콘서트 가고 싶어 하는 그 덕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연예인들한테 빠진 사람들을 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하이브나 JYP에서 근무하는 그 연예인에 빠진 사람들을 덕업 일치라고 합니다. 그런 메뉴가 나온 거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콘서트만 된다고 하면 하이브가 빅히트를 칠 거고요. 그리고 터나운드 냈을 때는 위버스의 위력이 그때부터 보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매집 안 하면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포트폴리오를 갖춰 가셔야 되고요. CG와 메타버스입니다.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도 동일하게 연결될 거고요. 얘가 하이브의 위버스가 잘 나갈수록 얘네 기업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업종에서도 덱스터, 위즈윅이 똑같이 CG 처리하는 입장에서
연결되고 CGV를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이 가득 안 차요. 주차장이 가득 차고 차 대기가 힘들고 길이 막힌다는 게 보이면 네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매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업종은 수혜지 운하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그대로 유효하고요. 이거의 이미지가 그 해운사한테 가 있어요. 해운이 결국에는 배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M이 2조 순이익이 나는데 우리 조선업종에서는 2조 하면은 배를 14척이나 만들어요. 도커 딱 차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운사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 또 치킨 게임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할까요?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하고 과거하고 틀린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이었을 때 스마트폰이 생겨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스마트폰에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반대예요, 인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OTT라든지 집에서 쓰는 거에만 돈을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깥에서 활동하는 걸로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다 구축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텍트 산업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게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망했던 산업이 다시 되고 그러면 물동량이 확 늘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높아지는데 물통량이 높아지면 가격이 재상승되는 거예요. 그 정점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냥. 해운도 그렇고 조선거도 그렇고 인제 시작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돼요. 최소 1 년은 더 보셔야 되고요. 이익이 고점인지 아닌지는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 발표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감자를 하잖아요. 아 못 판 게 아쉽지만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7월 28 일까지 중장기 매수 전략 하시고요. 초기 투자 비율의 20분의 1 정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은 50만 원 일단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만 원 10분의 1 이잖아요. 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면 100만 원을 쪼개서 10만 원씩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의 뷰가 좀 더 좋다면 곱하기 2 배로 작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항공 제조입니다. 항공 여객 증대에 따른 정비나 모빌리티 개발 수혜 등이 발생할 거고 여기는 항공이나 아스트나 그다음에 캔코아입니다.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완전 망했던 산업이고 여기서 거의 구조조정하고 일자리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사는데 생계가 좀 팍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직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돈을 풀고 있고 '이 산업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현황인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산업이 있는 나라들은 그걸 키우는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에 직격맞아서 사람들이 경제가 완전 셧다운 됐다.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SOC 투자를 해야 돼요. 공항, 철도, KTX 우리나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댐도 건설을 하고 도로도 건설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지금 인제 경부고속도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건설주들도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그린 뉴딜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니슨이라든지 두산중공업 나쁘지 않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린 뉴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선진국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전통적 뉴딜을 한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토목 산업 같은 걸 잘하는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제 서브 이슈 중에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거고요. 이거는 5월 21일 날 한미 회담이 어떤 결과로 가는지 그리고 그 전후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H&M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크기 위해서는 인구가 1억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기본 관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가가 더 급등할 거고 보시고요. 딴 나라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북한 개발 안 됐고요. 또 어디가 개발 안 됐을까요? 북한과 접경져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개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성장 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북한 위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력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맞서 가지고 '저쪽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해서 한 국가만의 개성공단이 되면 안 되고 저는 다자의 개성공단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H&M이 좋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기승전 H&M이네요.
그리고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이게 딱 실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쪼끔만이라도 끄집어내고 바이든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으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월봉 분석이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여기는 미국 의회에서 막았어요. 이게 꺾인 이유가 미국에서 "너네 왜 돈을 함부로 풀어?" 그러겠는데 미국 의회도 돈을 더 풀라고는 하지 풀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는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경제가 타격을 안 입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타격 많이 받잖아요. 그때 2008 년도 때 뉴스 기억나시나요? 은행의 그 자산 그 구조화 상품에 투자한 그 은행 상품을 우리나라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은행 가서 "금리 제일 높은 거 팔아 주세요." 해 가지고 그거 투입했다가 다 손실로 났어요. 최근에는 보호 제도가 나와서 그걸 배상을 해 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피해를 본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피해를 거의 안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좀 불편한 편이고 실제로 많은 산업이 붕괴가 됐지만 그 외에 우리는 수혜를 본 산업이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건데 꺼질 때는 요거 가격에서 인제 3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봉 분석으로도 똑같이 노란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고요. 다시 테스트하러 가고 있어요. 이 테스트를 돌파를 해 버리면 흐름상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일봉 분석 기준으로 했을 때 내려왔고요. 내려온 게 자리를 잡아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요 구간 여기 있는 고점이죠. 3,200을 돌파를 하면 여기 있는 3,266을 테스트하러 갑니다. 이럴 때 올라올 때 고점 찍고서 볼린저 밴드 바깥이 아니에요 지금은. 인제 시작하는 요 초입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풀릴 것 같아요 저는 계산을 해도. 뭐 겁을 주는 입장에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언급은 하겠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돈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되면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에 한 5분의 1, 4분의 1은 바이오 아닌가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분석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5일 때, 75일 때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했죠. 지금 바이오까지 돌아오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제가 알기로는 절반 3분의 1이 바이오예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임박스를 가지신 분들은 털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코를 잡는 게 낫겠네요. 인제 이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도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타임은 약간 리스키하기 때문에 잘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특히 인버스는 타이밍을 잘 재고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서요. 코스피 인제 주체별로 인제 보시면 코스피 3 개월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도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사고 있어요.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선물이 재밌게 됐어요. 외국인이 많이 산 거죠, 선물. 이거는 딱 어떤 사이클이냐면요. 요거랑 똑같아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요. 선물은 팔았거든요, 1 개월 동안. 여기 안 넣고 이거 이제 시트 2개 넣을 건데요. 상승 초입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사요. 습관이 있을 때. 선물 사 놓고 있다가 인제 선물이 수익이 나려면 현물을 사서 끌어올려야 되죠. 그리고 선물이 줄어듭니다. 코입이라면 이거는 더 사고 현물도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3,500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거시적으로 주체별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결국에는 선물을 많이 샀다는 거. 근 이 2 개월간. 네. 그래서 한 달간도 많이 샀다. 더 많이 샀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현물은 팔고 있어요. 팔았고 이제 싼 가격에 인제 매집이 끝나면 현물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때가 돌파를 하는지 3,500 까지 가는지 같이 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나오면 돌파한다고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올라갔을 때 '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추세는 이게 내려오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인제 주봉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20불 까지 갔었는데 다시 내려왔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이 박스권이 아니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니면 이걸 뚫고 내려가는지. 우리나라는 이거 안 뚫고 내려오는 게 이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급격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화이자가 그거를 하고 우리나라가 진짜 그 미국에 있는 CDC가 말하는 대로 백신 생산국이 된다면, 그러니까 글로벌 백신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국이 된다면 주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약간 조정 쪼끔 더 보고 올라가는 추세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환율이 1,113원까지 떨어져서 20원 붙여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6,600만 원 나오거든요. 지금 6,907천만 원이에요. 미국에서도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찬반 양론이 같이 나와요. 계산 평가 안 되는데. 저는 근데 대중의 선택을 믿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옳다쿠면 옳은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대중이 틀렸다고 할 때는 안 따라가는 게 맞겠죠? 요렇게 내려오는 구간 대중이 틀렸다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숏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인제 대중이 인제 괜찮아. 이 정도 조정받았어. 20% 조정은 요 정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괜찮아. 그리고 김치 필요하면 꺼졌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테이퍼링 되고 금리 인상되면 시장에 돈이 쪼그라듭니다. 가상화폐로 여러분 투자하실래요? 주식 투자하실래요? 차라리 할 기회가 있다면. 주식 투자도 안 하고 가상화폐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현금 전환하고. 뭐 왜냐하면 시장의 주가가 안 올라갈 거니까. 근데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레버리지를 쓰지 마시고 진짜 투자의 개념으로 가세요. 얘는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물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연스럽게 가치는 증대될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번에 찍었고요. 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